이 과정을 이제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first time in the course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이 처음 들어온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udent support and resource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그 Q&A라든가 어떤 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IoT 과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메뉴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첫 번째 과정에 대한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메뉴 쓰는 걸 보시게 되면 화면이 한꺼번에 다 안 나오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북마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북마킹 해놓고 나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여기 내용에 약간 그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 슬라이드 쇼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요 슬라이드에 대한 여기에 대한 스크립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라 사실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겨 1, 2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해온 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은 지난 학기에 학생들이 냈었던 레포트를 대체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냈던 레포트하고 큰 차이가 있었나? 비교해 봤을 때 지난 학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것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링크 중에 일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스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가 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나서 설명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퀴즈에 대한 것도 해볼 수 있고 여기 체크 뭐 하나 풀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뭐 체크하면은 커렉트가 됐네요. 커렉트 안 되고 일부러 틀린 걸 해봐야 돼. 네. 이렇게 리셋 하고 하나 하고 체크 하면 다시 틀렸다 하고 다시 해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뭐 요렇게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여기 보면 여기 요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한 설명이며 IoT에 대한 것도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뭐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하나하나씩 이제 워드 맞춰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영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잉글리시 하게 되면 요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한글은 없네요. 한글은 없고 그 다음에 음소거 스피커 하는 거 있고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속도를 음성 속도 빨리 하는 것도 있어요. 속도 여기 있다. 속도에 대한 것도 뭐 좀 빨리 하거나 좀 느리게 하거나 품질도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자동으로 놓고 하면 화장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어 여기 패킷 트레이서라고 하는 툴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패킷 트레이서를 쓰면은 좋긴 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하는 친구들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시면은 패킷 트레이서 가지고 나서 스위치, 라우터, 뭐 와이어리스 환경 뭐 이런 그것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상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거는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1장에 지금 쭉 보다가 나 1장에 2절 봐야지 아니면 2장에 2.2절을 볼까 하고는 2.2절에 요 밑에 프로토타이핑을 봐야지 그럼 여기에 how to prototype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코스에 대한 것이 목차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것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패킷 트레이서 하는 액티비티가 어느 장, 어느 절, 어느 섹션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레포트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 대한 것만 또 아까 여기 본 게 요거죠. 인트로덕션 패킷 트레이서 요거에 대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쭉 영상에 대한 거며 그거를 여기서 코스 인덱스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워드로 서치하는 게 또 있고요. 랭귀지가 한국어 과정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들었네요. 한국어 과정이 있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한국어에 대한 거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로 하기를 하고요. 뭐 헬프 뭐 이렇게 메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oT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에서 뭘 커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Io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쓰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G 이동통신망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5G 이동통신망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대한 특성과 원래 이동통신망이 브로드밴드화 되기 때문에 모바일 브로드밴드로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탭이라든가 이거에 상당히 브로드밴드 영상, HDTV급 영상을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유스 케이스는 셀프 드라이빙 카예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가장 또 하나의 큰 유스 케이스예요. 또 하나가 IoT예요. 그래서 5G 유스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셀프 드라이빙 카, IoT 이 세 축이 있어요. IoT가 상당히 큰 영향을 5G 이동통신망에서 서비스하는 거에 하나의 유스 케이스. 근데 IoT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시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진짜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활동할 때에는 정말 IoT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막 파퓰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oT 장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IoT 장치에서 발생되는 트래픽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입니다. 스몰 데이터로 해서 상당히 빅데이터로 모이고요. 빅데이터는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모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서버에서 얘가 서비스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다 모아놓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어널리시스를 해야죠. 어널리시스 하는 목적은 뭐냐? 프레딕션이에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가 또 하나의 큰 사람들이 보는 IoT의 하나인데 헬스케어에 대한 사람들의 생체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를 많이 갖고 나서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이 양반의 음식이라든가 이 양반 지금 생체 정보에 따라서는 이 양반이 나중에 큰 병이 날 것 같다. 그럼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프리딕션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약간 사적인 목적보다 그냥 공익, 퍼블릭 굿즈에 대한 것이 가장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다가 클라우드에다 서버에다 모아놓고 그 통신망이 5G 통신망 통해서 다 모이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거를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쓰는 기법들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약간 수작업, 간단한 프로그래밍, 간단한 스크립트 같은 거 가지고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AI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뭐 AI가 되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AI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자, 제가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 5G 동통신망의 가장 큰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 IoT. 사실 셀프 드라이빙 카도 큰 맥락으로 보면 그냥 미션 크리티컬 IoT 디바이스예요. 우리 통신 쪽에서 봤을 때 미션 크리티컬, 미션을 실시간적으로 뭔가에 대한 걸 받아가지고 미션 크리티컬 IoT 디바이스가 자동차에 셀프 드라이빙 카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뭐 빌딩, 스마트 뭐 시티 뭐 이런 것들처럼 한정된 데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라고 하는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이 셀프 드라이빙 카도 어떻게 보면 IoT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현대자동차 우리 수업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용자들 정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동의를 해주면 걔네들이 다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차량 만들 때 그거에 대한 걸 개선하고 그런 목적으로 현대자동차도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5G 이동 통신망의 가장 큰 것이다. 이고 그래서 보면 현대자동차 뭐 현대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SK텔레콤이라든가 KT텔레콤, KT의 뭐 LG U 플러스 이런 데가 자율주행에 대한 걸 꼭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통신망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G 이동통신망에 셀프 드라이빙 카 지금 하나 있고요. 지금 IoT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IoT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이게 자료가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 6년 전 자료예요. 5, 6년 전 자료에서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근데 기본적인 만든 것이 그 당시 만들어진 거라 자료가 약간 올드할지 모르겠으나 뭐 7, 8년 전, 5, 6년 전 대비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좀 이거 왜 하지라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 코스에 대한 것이 이제 인터넷 오버 싱스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한때 많이 쓰던 용어인데 지금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디지털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 평범한 용어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쓰는 것이 데이터 어널리스트, AI,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는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뉴 인터넷 베이스드 네트워킹, 인터넷 베이스드 네트워킹, 소프트 드리븐 어프로치 하고 있고 머신 러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넥트, 시큐어, 텐즈 오브 밀리언 오브 뉴 디바이스 그건 텐즈 오브 밀리언이니까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고요. 이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많이 물려 있는지는 이제 아마 통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IoT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그거의 중요성이라든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뭐 디지털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기회다 그쪽 커리어 오퍼튜니티에 대한 기회가 여러분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러닝 아웃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끝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베이직 프로그래밍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모듈 2에서 나와요. 그 모듈 2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진 않는데 아두이노라고 라즈베리 파이하고 파이썬에 대한 얘기를 갖고 나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이게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머블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블 해가지고 얘가 뭔가에 대한 네트워크하고 커넥티드가 돼 있었을 때 IoT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최소한 좀 알아야 될 텐데 간단한 프로그램이지 이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런 복잡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플라이 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어플라이 해주는 것이고 우리 과정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럼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은 뭐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가지고 제가 센서 주고 액추레이트 하는 거고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해서는 제가 그 서비스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디지털 비즈니스, 그다음에 소사이어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은 진짜 데이터 시대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 모르라서 문제이지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정말 커진 겁니다. 디지털 월드에서 오토메이션, 이게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휴먼 인터피어런스 없이 인터벤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hanced security, 이 시큐리티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점 발전해지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연결만 되면 되나 뭐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보안을 철저히 해주느냐가 큰 이슈가 됩니다. 이 과정은 진짜 뭐 제너럴 그다음에 보케이셔널 방학 때 뭐 2이어 칼리지 이게 2년대인가? 어쨌든 뭐 2, 3학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IoT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한테도 타겟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어려운 자료는 아니다는 것이고요. 타임 한 20시간 정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짜 이게 뭐냐면 이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 자료가 중간에 뭐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단추를 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구나, IoT는 무엇이구나, 내가 왜 네트워크 혹은 왜 소프트웨어, 왜 저기 액추레이터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왜 AI가 들어오지? 그거에 대한 것을 아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비즈니스 모델, 이 얼마만큼 이제 마켓하고 회사에 대한 밸류에 대한 위치에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변화 시대이다에 대한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 비즈니스가 전부 다 디지털로 2020년에 이루어졌고 이런 변화에 대한 걸리는 데 대충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측면,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쪽, 파이낸싱, 통신, 헬스케어, 유틸리티, 오일, 가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듀케이션 아주 안 변하는 데가 없이 거의 모든 변화에서 디지털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아마존 여기가 어떻습니까?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아니에요. 우버라는 회사 자기 자동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하고 에어비앤비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맨 처음에는 자기네 거 없었죠. 콘텐츠. 근데 지금은 제작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원래 책 온라인 판매 업체였는데 아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게 없는 정도라는데 서점이 없잖아요. 여기가 아마존은 데가 서점을 갖고 나서 원어 문고, 종로 서적 이런데 교보문고 이런 거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디스럽션에 대한 걸로 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아, 여기 보면 다음 5년 동안 40%의 기존에 있는 시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2016년도에 이게 어떤 서비스에서 존 챔버는 이제 시스코 사장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화가 아주 급변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돼 보여야 되나 정말 급변했다고 보시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디스럽션에 대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연결이 돼야 되기 위해서 센서, 액추에이터, 센싱하는 거고요. 액추에이터는 모터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뭐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싱하는 것이고 액추에이터 요것만 갖고 나서는 IoT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거예요. 그래서 포그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에 대한 형상이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이제 IoT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프로그래머블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넥티드 돼 있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고 단순 센싱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프로그래밍 해서 얘가 무슨 액추레이션 동작을 하거나 이렇게 변해야 되고요. Everything generate data. 그러니까 이 데이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센싱에서 데이터에서 그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돼 가지고 저게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이게 인간의 개요 없이 그냥 자기가 거기서 뭔가 something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큐어 해야 됩니다. 이 시큐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홈 네트워크에 만들었을 때 이 홈 네트워크에 우리 집, 옆에 집, 뭐 다른 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의 월패드라든가 내가 여기서 집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옆집을 제어를 해. 우리 집에 내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옆집에 문이 열려. 우리 집에 어 이게 도어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딴 집에서 그걸 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뭐 요즘 그 카메라 캠 같은 거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놨는데 그게 원래 내가 우리 집을 보려고 했던 용도였는데 오히려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정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IoT의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좋은 거면은 교통량의 흐름을 판단을 해가지고 혹은 뭐 이머전시 차가 올 때는 신호등이 변화해 줘가면서 빨리 신호등을 변화해 준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뭐 경찰관이 통신해하고 무전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기가 센싱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좋을 텐데 이 보안을 누가 뚫어가지고 뭐 완전히 신호를 잘못해 나가지고 서로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커넥티드, 프로그래머블,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오토메이티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 대한 이 6개의 챕터, 뭐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everything is connected 첫 번째에 대한 것이 이제 meaning of and impac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IoT 디바이스에서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머블 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everything generate data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데이터가 디지털 비즈니스 소사이어티에 얼마만큼 밸류에 대한 걸 제공할지에 대한 거. 오토메이티드에 대한 것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AI 이가 디지털 월드에 얼마만큼 이제 효과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머신러닝하고 AI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 깊이는 없습니다. 깊이는 없고 간단하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큐어한 거. 사실 이 시큐어에 대한 거 제가 I2 시큐리티 저희가 이제 하는데 I2 시큐리티 내용을 알면은 IoT에서도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제대 관심사가 이거죠. 에듀케이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즈니스 영역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대분해치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제가 대분해 과정을 한 10월, 11월 정도에 하나 또 개설해 드릴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는데 저 대분해는 진짜 전산과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Everything Connected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뭐 큰 게 부담 없이 맨 처음에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IoT가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스마트 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패킷 트레이서 갖고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는 반드시 보시고요. 패킷 트레이서 해보는 거는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제가 아니면 영상으로 간단하게 또 하나 만들어드릴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나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상당히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라든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 브루클리닷컴이 약간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키우는 거라고 볼까요? 그래서 사실 그 전산을 하지 않은 친구들여도 이렇게 컴퓨팅 랭귀지 컴퓨터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블루클린 게임 정도 하는 거면은 이렇게 뭐 비주얼하게 프로그래밍 이렇게 그 그래픽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랭귀지를 배우고 랭귀지에 따라서 뭐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컴퓨팅 랭귀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학부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그 당시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저희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프로그래밍 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지금도나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플로우 차트 책을 하나 권하면서 그거를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플로우 차트 그리는 것만 했어요. 근데 플로우 차트 그리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냥 로직을 만드는 거였어요. 로직을 쭉 만들어가면서 이 따지는 걸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프로그래밍은 그냥 요거에 대한 랭귀지만 변환해 주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30년 전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 브로클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브로클리가 랭귀지 무관하게 이렇게 그래픽 가지고 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문법에 기본적으로 뭐 베리어블 선언하고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루프 뭐 이렇게에 대한 걸 합니다. 그런 거 갖고 나서만 가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브루클리예요. 그래서 저 사이트 들어가서 저기 한국말도 됩니다. 저기요.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뭐 조카애들이라든가 얘들도 들어와서 그냥 일반 게임 하지 말고 그거 한번 맞춰가면서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걸 한번 키워오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며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두이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두이노를
우리 학과 학부 2학년 실험 시간에 제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도 학생들이 원하면 시켜주는 기긴 하는데 일단 아두이노 먼저 말씀드리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그만 보드인데 거기에 프로세서, 메모리, I/O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해보겠다는 걸 가장 기본으로 센서도 붙이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아날로그 디지털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는 간단하게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어서 이게 꼭 공대 그렇지 아두이노 원래 만든 사람은 이 전자 계열이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디자인 학과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걸 뭐 중고등학생들도 하긴 하는데 중고등학생이 하는 것들은 보면 내용을 잘 모르고 나서 그냥 이게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오픈 소스 있는 거 갖다 해보고 나서 이거 해보고 조립해보고 나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대학교 이제 공학했거나 공학 관심 있어 하고 해보겠다는 친구는 좀 내용을 좀 찾아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도 좀 익히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 그다음에 센서 물리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하면서 만들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대한 것이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뭐 손바닥만 해요. 보드 두 개 있긴 한데 조그매요 보드가. 근데 이제 고만한 보드에 이제 거기에 모니터 연결하고요,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해서 그 안에 리눅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C 쓰듯이 쓸 수가 있도록 조그마돼 있고 거기 I/O 장치 물려 있고 랜 물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조그만 스몰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걸 하려면 리눅스를 좀 아셔. 아두이노는 그런 거 무관하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가 볼륨,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얼마만큼 그 벨로시티, 인터벌을 짧게 해서 얼마만큼 그 자주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종류가 얼마만큼 버라이어티한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이제 3V라고 나오는데 볼륨, 양, 그 다음에 벨로시티 얼마만큼 자주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내놓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주 관심을 하고 이 소스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스토어 어디다 스토어 할 건지, 그다음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어디다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이 내가 프로세싱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느 포맷된 정형화된 데이터인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인지, 정형화돼 있어도 어떻게 이거를 다 맞출 건지. 예를 들면 연월일 하나 표시하더라도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추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포캐스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미국의 어, 농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나서 하는 그 랩이 있어요. 그걸 해보면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데이터를 공개가 돼 있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내 사업에다가 그걸 적용해서 필요한 걸 가져갈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챕터 3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토메이트라든가 여기 AI 기법을 적용하는 거라든가 머신러닝에 대한 를 적용해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스마트한 비즈니스 실현할 수 있는 걸로 그걸 만드는 거냐,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 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기엔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베이스드 네트워킹, 그다음에 인터넷 위시 위드 대브넷. 그래서 여기 또 대브넷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설명 영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에브리 이벤트, 에브리데이 이벤트에 대한 오토메이팅하는 랩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큐어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큐리티가 필요하다는 인지 정도만 하는 거지 뭔가 뭐 자세한 거는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퍼스널 데이터
IoT 디바이스에 대한 걸 프로텍션하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에 대한 거. 사실 어디로 내가 이걸 잘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걸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마켓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이걸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과정의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IoT라고 하는 과정은 진짜 여기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고요. 이 과정 통해서 실은 다른 과정을 다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IoT 세큐리티에 대한 거면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음, 그래서 보시면 요 과정이에요. 지금. 요 과정 하는 건데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커넥티드 싱스 과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요 과정에 대한 걸로 이어져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IoT 펀더멘털 또 기초긴 한데 해커톤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어떻게 빅데이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그런 사용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거라 어떻게 지금 3, 4학년 이 과목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너무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IoT 과정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